20살 넘게 모태솔로로 살아온 주제에 감히 희정 아줌마를 탐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솔직히 말해서 또래 여자애들과 아줌마는 레벨 자체가 달랐어요. 학교 근처 싸구려 자취방에 틀어박혀 컵라면이나 대충 끼니를 때우던 제 밋밋한 인생에 아줌마는 마치 따스한 햇살 같은 존재였어요. 아니, 햇살보다는 좀 더 농밀하고 뜨거운 한여름 떼약볕 같은 강렬한 끌림이었죠. 돌이켜보면 모든 건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갔던 그 삼겹살집에서 시작됐어요. 군입대를 딱 넉 달 앞두고 울적한 기분을 돼지 기름으로 씻어내겠다며 찾아간 촌돼지 숙성 삼겹살집이었죠.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 정태 아니니? 정태 맞지? 10년 만에 다시 만난 아줌마는 흐릿한 기억 속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뽀얗고 탱탱한 피부는 여전했지만 앳된 소녀 같은 분위기 대신 뭐랄까 묘하게 성숙하고 깊어진 눈빛이 느껴졌어요. 짙은 화장 없이 수수한 얼굴이었는데도 왠지 모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철철 넘쳐오르는 듯 했죠. 아줌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세상에, 꼬맹이가 언제 이렇게 늠름한 청년이 다 됐어? 몰라보겠다. 정말 몰라보겠어. 아줌마는 마치 친한 아줌마처럼 살갑게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그 순간 은은하게 풍겨오는 아줌마 특유의 향긋한 샴푸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갓 구운 삼겹살 냄새와 묘하게 섞여 야릇한 기분이 들었던 것도 같아요. 여기 사장님이세요? 응. 2년 전에 이혼하고 용감하게 고깃집 차렸어. 혼자 벌어먹고 살려니까 쉽지 않네. 아줌마는 덤덤하게 이혼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 한켠이 짠해졌어요.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이라니 쉽지 않은 인생일 텐데 밝게 웃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럽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 희정 아줌마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정태야, 혹시 시간 되면 밥 한번 같이 먹을래?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서. 솔직히 조금 설렜어요. 엄마 친구,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아줌마. 하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아줌마였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줌마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풋풋함 대신 인생의 풍파를 겪어낸 듯한 깊이와 여유,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여성적인 매력이랄까요. 그렇게 아줌마와 밥을 먹고 술도 마시면서 저희는 꽤 가까워졌어요. 아줌마는 힘들 때나 외로울 때면 종종 제게 연락했고 저희는 동네 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신기하게도 저희는 술 취향도 찰떡궁합이었어요. 소주 3병은 거뜬히 비우는 주량도 비슷했고 얼큰한 김치찌개에 삼겹살, 매콤한 닭볶음탕처럼 소주 안주로 딱 맞는 음식 취향도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어요. 심지어 다음날 숙취로 갤갤거리는 모습까지 닮아있으니 웃음이 절로 나올 지경이었죠. 아줌마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제 고민을 들어주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도 아끼지 않았어요. 군입대를 앞두고 괜히 불안해하는 저에게 군대 별거 아니야. 씩씩하게 잘 다녀와. 갔다 와서 더 멋진 남자가 돼서 보자. 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는 불쑥 제 자취방에 찾아왔어요. 정태야, 잠깐 들렀어.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반찬이라도 좀 만들어다 줄까 해서. 빈손으로 오기 뭐했는지 아줌마는 커다란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혼자 사는 자취생에게는 그야말로 금보다 귀한 반찬들이었죠. 아줌마, 진짜 너무 감사해요. 맨날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뭘 그런 걸 다. 엄마 친구 아들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아줌마는 넉살 좋게 웃으며 냉장고에 반찬통을 차곡차곡 채워 넣었어요. 그러고는 방 안을 쓱 둘러보더니 어휴,
남자 혼자 사는 집은 역시 엉망이네. 라며 능숙하게 청소 도구를 꺼내 들었죠. 아줌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됐어. 금방 끝내. 너 군대 가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해 줘야지. 아줌마는 능숙한 솜씨로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빨래까지 척척 돌려주었어요. 마치 엄마가 집에 온 것처럼 순식간에 엉망이었던 자취방이 깔끔하게 변신했죠. 아줌마, 진짜 엄마 같아요.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에 아줌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씁쓸하게 웃더군요. 엄마? 난 애도 없는데 엄마는 무슨. 아줌마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순간 아줌마의 얼굴에 스치는 쓸쓸한 그림자를 보았죠. 아, 맞다. 아줌마는 이혼했고 아이가 없다고 했었지. 아, 죄송해요. 괜한 말을 꺼냈네요. 아냐, 괜찮아. 오히려 고맙네. 엄마 같다는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 아줌마는 애써 밝게 웃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어요. 아줌마에게는 남들에게 쉽게 말 못할 깊은 아픔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날 이후 아줌마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엄마 친구, 동네 아줌마 같은 편안함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하고 야릇한 감정이었죠. 특히 아줌마가 따뜻하게 챙겨주는 밥, 깨끗하게 정돈된 방, 살갑게 건네는 위로의 말 한마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자꾸만 제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드디어 기다리던 입대 영장이 나와버렸죠. 몇 달 뒤면 훈련소에 입소해야 한다는 현실에 괜히 마음이 울적해져 아줌마와 술이라도 한 잔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에 늦은 밤 아줌마에게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아줌마, 저 정태예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술 한잔하고 싶은데. 어머, 정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풀이 죽었어? 입대 영장이 나왔거든요. 어머, 벌써? 시간 정말 빠르네. 그래. 그럼 오늘 시원하게 한잔 해야지. 어디로 갈까? 저희는 늘상 가던 동네 포장마차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어요. 숯불 닭갈비에 소주를 시켜놓고 씁쓸한 입맛을 겨우 달랬죠. 군대 가면 이제 여자친구는 꿈도 못 꾸겠네. 술잔을 기울이던 아줌마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왠지 모르게 아줌마에게는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사실 여자친구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귀어 본 적 없어요. 뭐라고? 너 여자친구를 한 번도 안 사귀어 봤다고? 아줌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랗게 눈을 뜨며 되물었어요. 맞아요. 모태솔로예요. 어머 세상에, 너 완전 천연기념물이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수총각이 있다니. 그것도 바로 내 눈앞에. 아줌마는 배를 잡고 소리내어 웃었어요. 놀리는 투였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아줌마의 시원한 웃음소리에 울적했던 기분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죠. 에이, 왜 놀리세요? 괜히 창피하잖아요.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해서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다들 연애 경험이 많다고 하던데 너는 완전 순수 그 자체구나. 아줌마는 여전히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태야, 너도 정말 딱 한 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자들을 많이 만나보고 다녀야 남자 구실 제대로 하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아내한테 사랑 듬뿍 받지 않겠어? 네? 갑자기 왜 아내 이야기가 튀어나와요? 아, 그냥 순전히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충고야. 남자들은 연애 경험이 풍부할수록 여자 마음을 그만큼 잘 헤아릴 수 있다고 하잖아. 너도 군대 가기 전에 연애 경험을 좀 쌓아보는 건 어때? 아줌마의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순간 헷갈렸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아줌마의 그 한마디에 귀가 솔깃해졌죠. 연애 경험 솔직히
저도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꼭 한번 제대로 된 연애를 뜨겁게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았죠. 아줌마는 연애 많이 해보셨어요? 나는 뭐 옛날 사람이잖니. 연애는 무슨 죄다 선보고 결혼으로 직행했지. 아줌마는 씁쓸하게 웃으며 옛날을 회상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눈을 반짝이며 엉뚱한 제안을 해왔어요. 정태야, 그럼 희정 아줌마가 화끈하게 너 연애 코치 제대로 한번 해줄까? 네? 저를 연애 코치해 주신다고요? 응. 내가 보기엔 넌 여자 마음을 도통 모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순진한 널 보니 왠지 모르게 불쌍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아줌마는 또다시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 놀리거나 비웃는 듯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친절하고 묘하게 끌리는 그런 매력적인 웃음이었죠. 정말요? 아줌마가 저를 제대로 연애 코치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넌 내가 누군 줄 아니? 바로 엄마 친구 희정 아줌마야. 비록 연애 경험은 부족할지 몰라도 적어도 여자 마음 하나는 그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지. 정말 좋아요, 아줌마. 그럼 저 제대로 연애 코치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얼떨결에 저는 희정 아줌마에게 연애 코치라는 것을 받게 되었어요. 훈련소 입소 전까지 제게 남은 시간은 이제 딱 넉 달.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 솔직히 반신반의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설레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어요. 다음 날부터 아줌마의 본격적인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초고속 연애 코칭이 숨가쁘게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촌티 벗고 이미지 변신이었죠. 정태, 너 옷 입는 스타일이 영칙칙하고 촌스러워. 군대 가기 전에 폼나는 옷부터 제대로 확 사 입어야겠다. 아줌마는 거침없이 저를 끌고 동네에서 제일 핫하다는 남자 옷가게로 성큼성큼 향했어요. 평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화려한 색깔의 옷들을 아줌마는 마치 제 옷인 양 척척 골라주었어요. 쨍한 파란색 셔츠, 밝은 베이지색 면바지, 깔끔한 흰색 스니커즈. 난생 처음 시도해보는 스타일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아줌마가 골라준 옷들을 하나씩 걸쳐 입으니 왠지 모르게 어색하면서도 색다른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때? 이 정도면 괜찮아? 거울에 비친 제 어색한 모습을 보며 멋쩍게 웃자 아줌마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훨씬 낫네. 역시 남자는 옷이 날개라더니 옷발 제대로 받는구나. 이제야 좀 훈남 대학생처럼 풋풋해 보이는걸. 아줌마의 칭찬에 쑥스러워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조금씩 샘솟는 기분이었어요. 두 번째 과제는 어눌한 말투 완벽 교정이었어요. 정태, 너 말끝마다요. 습니다. 딱딱하게 굴지 마. 여자들은 융통성 없고 재미없는 꽉 막힌 남자 질색해.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하고 친근하게 말하는 연습부터 해야 돼. 아줌마는 마치 깐깐한 선생님처럼 제 말투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교정해 주었어요. 하세요 대신 부드러운 해요로, 딱딱한 감사합니다 대신 고마워요로 자연스럽게 바꿔 말하도록 끊임없이 연습시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 하다 보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과제는 드디어 실전 여자 마음 제대로 공략법이었어요. 여자들은 칭찬에 약해. 예쁘다, 멋있다, 센스 있다. 칭찬은 아끼면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여자들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 여자들은 자기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자기 말에 귀 기울여주는 남자한테 뿅 가거든. 아줌마는 마치 연애 박사처럼 자신의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여자 마음을 사로잡는 실전 비법들을 아낌없이 쏟아내 주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아줌마의 말이라면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며칠 동안 아줌마의 불꽃 튀는 집중 코칭을 맹렬하게 받으면서 놀랍게도 저는 눈에 띄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칙칙하고 촌스러웠던 옷차림은 어느새 화사하고 세련되게 바뀌었고, 어눌하고 딱딱했던 말투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친근하게 변해갔죠. 여자 마음을 제대로 공략하는 실전 비법들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실전 경험 부족이었어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온갖 연애 이론들을 달달 외운다고 해도 실제로 여자를 만나서 갈고 닦은 실력들을 제대로 적용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여자 만날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서 동네 여자들을 물색하기도 하고, 낯뜨거운 소개팅 어플도 기웃거려 보고, 심지어는 즉석 만남 채팅까지 시도해봤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여자 만날 기회를 만들었고, 일단 만나고 보자는 생각으로 여자 조건은 크게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들이댔어요. 그렇게 묻지마 들이대기 작전을 며칠 동안 미친 듯이 펼친 결과 드디어 저에게도 꿈에 그리던 썸이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놀랍게도 저와 동갑내기 풋풋한 여대생과 말이죠. 며칠 뒤 아줌마와 포장마차에서 닭갈비를 뜯으며 그동안의 썸 스토리를 신나게 털어놓자 아줌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툭툭 쳤어요. 네, 아줌마 덕분이에요. 드디어 저도 여자랑 썸도 타보고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감격에 겨워 아줌마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아줌마는 제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잘했어. 잘했어. 역시 희정 아줌마 연애 코칭 효과가 드디어 제대로 나타나는구먼. 자, 그럼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 다음 단계요? 설마 또 다른 연애 비법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아줌마를 바라봤어요. 아줌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 귓가에 은밀하게 속삭였어요. 흐흐. 다음 단계는 드디어 실전, 잠자리 기술을 전수해줄 차례지. 네. 잠자리 기술이라니요. 갑작스러운 아줌마의 충격적인 발언에 얼굴이 순간 화끈거렸어요. 아줌마, 저 정말 그런 것까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움과 야릇한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아줌마에게 되물었어요. 아줌마는 능글맞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죠. 당연하지. 여자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은밀한 속마음까지 꿰뚫어 봐야 하는 법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잠자리에서의 만족감은 연애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 쑥매가. 아줌마는 제 등을 팡팡 치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왠지 모르게 아줌마의 능글맞은 장난에 홀린 듯 말려드는 기분이었지만 솔직히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아줌마라는 여자의 매력에 깊숙이 빠져드는 듯한 야릇한 느낌마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저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농밀하고 야릇한 관계로 발전해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줌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연애 코칭이라며 마치 연인처럼 노골적인 스킨십을 거침없이 시도해왔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줌마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 보니 묘하게 야릇한 분위기가 무르익어갔어요. 며칠 전부터 아줌마는 저에게 노골적으로 여자 이야기, 은밀한 스킨십, 심지어는 첫날 밤 거사에 대한 노골적인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혈기왕성한 21살 수총각인 제가 과연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짐작이 가시겠죠? 더군다나 그날따라 아줌마는 평소와 다르게 짙은 화장을 하고 몸매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섹시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이는 착각마저 들었어요. 붉어진 얼굴로 살짝 풀어진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 아줌마의 모습은 정말이지 넋을 잃을 정도로 야릇하고
매혹적이었죠. 술잔이 두어 순배쯤 돌았을까. 아줌마는 갑자기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슬며시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촉촉한 아줌마의 야릇한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태야, 너 솔직히 나 어떻게 생각하니? 아줌마의 갑작스럽고 훅 들어오는 돌직구. 질문에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아줌마 저는 아줌마를 솔직히 여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그대로 고백해버렸어요. 얼굴이 순식간에 화끈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야릇한 기분이었죠. 정말로 나를 여자로 느끼고 있는 거니? 아줌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제게 되물었어요. 촉촉하게 젖은 아줌마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몹시 애원하는 듯이 간절해 보였어요. 네. 아줌마는 제 이상형에 딱 맞는 여자예요. 제 진심 어린 고백에 아줌마는 감격한 듯 촉촉한 눈망울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어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희정. 아줌마와 저와의 관계가 드디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정태야,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너를 남자로 생각해왔어. 아줌마의 충격적인 고백에 온 세상이 순간 정지된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40대 아줌마도 20대 수총각인 저를 남자로 느끼고 있었다니. 이건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분간이 가질 않았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짜릿한 기분이었죠. 아줌마, 그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이으려는 순간 아줌마는 제 말을 부드럽게 가로막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그래 정태야, 오늘부터 우리 드디어 뜨겁게 연애 한번 시작해보는 거야. 대신 너 군대 입대하면 깨끗하게 아주 쿨하게 헤어지는 걸로. 어때?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줌마라고 해도 술 기운에 왠지 모르게 격렬하게 끓어오르는 야릇한 감정을 억누를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하루 종일 여자 이야기만. 그것도 모골적인 19금 이야기만 줄곧 해왔으니 이미 희정 아줌마에게 걷잡을 수 없이 깊이 빠져버린 저로서는 아줌마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죠. 네 아줌마, 좋아요. 아줌마 하자는 대로 다 할게요. 정말로요. 다음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창문 밖 낯선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문득 묘한 생각에 잠겼어요.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엄마 친구 희정 아줌마가 저에게 야릇하고 위험한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 곰곰이 되짚어보니 아마도 아줌마의 파격적인 연애 코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희정 아줌마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수총각인 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은밀하게 유혹하려고 마음먹었는지도 몰라요.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처지를 달래기 위해 순진한 어린 수총각을 꼬여 곁에 두려고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아무렴 상관없었어요. 아줌마의 속셈이 순수하든 불순하든 지금 이 순간 분명한 단 한 가지 사실은 저는 희정 아줌마를 진심으로 격렬하게 사랑하고 있고 아줌마 또한 저를 남자로서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제 며칠 뒤면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겠지만 더 이상 마음속에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희정 아줌마와의 뜨겁고 짜릿한 사랑이 제 곁에 영원히 존재하는 한 저는 그 어떤 험난한 군대 생활도 씩씩하고 굳세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강렬한 자신감이 용솟음쳤어요. 안녕하세요. 25살.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키는 170 중반. 얼굴은 그냥 평범하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는 흔한 남자예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21살 때까지 모태솔로라는 거. 20회 넘게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순도 100% 수총각이었죠. 저희 엄마는 친구가 참 많으세요. 어릴 때부터 엄마 친구분들이 집에 자주 놀러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희정 아줌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희정 아줌마는 30대 후반이었지만 제 눈에는 정말 예쁘고 세련된 도시 여자 느낌이었어요. 엄마랑 깔깔 웃으면서 수다 떠는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초등학생 꼬맹이였던 저는 괜히 쭈뼛거리면서 엄마 뒤에 숨고 그랬었죠. 희정 아줌마가 저희 집에 처음 왔던 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였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시댁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결국 이혼하고 친정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을 본다고 하더니 불과 반년도 안 돼 선본 남자와 재혼하고 서울로 떠나고는 10년간 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친구들과 삼겹살 먹으러 갔다가 재회하게 된 것이에요. 여느 때처럼 친구들과 학교 앞 삼겹살집에서 왁자지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야, 2차 어디 갈까? 볼링 치러 갈래? 친구들과 시끌벅적 떠들면서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멈춰 서서 그 사람을 빤히 쳐다봤어요.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옅은 화장에도 감출 수 없는 세련된 분위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희정 아줌마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성숙하고 분위기 있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30대 때의 성숙함 대신 40대의 농염함이 느껴지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묘한 매력이 풍겨져 나왔어요. 정태. 희정 아줌마도 저를 알아보고 이름을 불렀어요. 정태 맞지? 어머, 세상에. 너 진짜 많이 컸다. 환하게 웃는 희정 아줌마의 모습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더 깊어진 눈빛이 저를 빤히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줌마는 제 자취방에 자주 놀러 왔어요. 혼자 사는 20대 초반 남자의 방이 뻔하잖아요.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먼지는 뽀얗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희정 아줌마는 그런 제 방을 보면서 잔소리 대신 웃으면서 청소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아유, 꼴이 이게 뭐니? 이렇게 살면 안 돼. 정태야. 어느 날 군입대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괜히 울적해진 날이었어요. 희정 아줌마한테 카톡이 왔어요. 정태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아줌마랑 술 한잔 할래? 저녁 7시. 희정 아줌마가 집 앞으로 데리러 왔어요. 아줌마는 짙은 남색 원피스에 굽이 낮은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수수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어깨까지 오는 웨이브 머리는 살랑살랑 흔들릴 때마다 은은한 샴푸 향기를 풍겼고 옅게 가른 립스틱은 아줌마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아줌마 옆에 서 있으니 괜히 얼굴이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동네에 있는 작은 맥주집으로 갔어요. 테라스 자리에 앉아서 시원한 생맥주를 주문하고 간단한 안주도 시켰죠. 맥주잔이 부딪히는 쨍 하는 소리가 왠지 모르게 설레게 느껴졌어요. 희정 아줌마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그 좋다 하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 저도 따라 웃게 되었죠.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어요. 희정 아줌마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아직 수총각이지? 아니, 다 알면서 그러실래요. 아줌마가 연애 코치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머나, 이게 왜 내 탓이야. 원래 선수가 성과를 못 내면 감독 탓이잖아요. 그러니 아줌마가 제 연애 코치니깐 아줌마 탓이죠. 그럼 아줌마가 총각 딱지 때 줄까? 내가 너 구제해 줄게. 어때?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희정 아줌마의 농담 섞인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진심처럼 느껴졌거든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에이, 왜 자꾸 놀리세요?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설레고 있었어요. 나 농담하는 거 아닌데. 희정 아줌마는 웃음을 싹 지우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줌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진짜 진심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죠. 정태야, 너나 여자로서 어때?
아줌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나긋나긋했지만 왠지 모르게 야릇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크게 쉬고 용기를 내서 아줌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아줌마, 저는 아줌마 좋아요. 오늘 아줌마 집에 갈래? 아줌마의 달콤한 속삭임에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얼떨결에 저희 처년의 상대는 희정 아줌마가 되고 만 것이죠. 한 달은 꿈만 같았어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희정 아줌마 덕분에 경험했으니까요. 사랑이 뭔지도 몰랐던 수총각에게 아줌마는 마치 연애 과외 선생님처럼 뜨겁고 짜릿한 사랑을 가르쳐줬죠. 혈기왕성한 20살. 곧 입대를 코앞에 둔 제게 그 한 달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어떤 순간보다 강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드디어 훈련소 입소 날, 희정 아줌마는 마치 오래된 연인과 이별하는 것처럼 펑펑 울었어요. 엄마에게는 친구들과 간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녀와 함께 입소하는 길.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찡했죠. 씩씩하게 군대 잘 다녀오라고, 남자답게 늠름하게 지내라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응원해주는 아줌마를 보면서 정말 헤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에 울컥하기도 했어요. 원래는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헤어지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그녀는 나이도 많고 저는 이제 막 20살 풋내기 대학생이고 앞으로 만날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굳이 아줌마랑 얽매일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군대라는 곳은 참 묘하더라고요. 낯선 환경, 힘든 훈련, 빡빡한 군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희정 아줌마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군복 입은 제 모습이 보고 싶다던 그녀의 말, 따뜻하게 안아주던 품, 달콤하게 속삭이던 목소리 온통 아줌마 생각뿐이었죠. 첫 휴가를 나오자마자 망설임 없이 아줌마를 찾아갔어요. 안 된다고, 이제 그만 만나야 한다고. 그녀는 매번 저를 밀어냈지만 결국엔 다시 제 품에 안겼죠. 어쩌면 아줌마도 저를 완전히 잊지 못했던 걸까요? 두 번째 휴가, 세 번째 휴가를 나올 때마다 습관처럼 아줌마를 찾았고 아줌마는 매번 저를 받아주었어요. 심지어 상병 휴가 때는 아줌마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도 몰래 저와 데이트를 했고요. 그때 아줌마는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었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제대 날이 되었어요. 제대하면 제일 먼저 아줌마를 봐야지. 늠름해진 군복벗은 모습을 아줌마에게 보여줘야지. 설레는 마음으로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줌마, 저 제대했어요. 오늘 아줌마 보러 가도 돼요? 아줌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래, 집으로 와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아줌마 집으로 달려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줌마의 집 거실. 낯선 남자가 아줌마 옆에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남자였죠. 아줌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 남자를 제게 소개했어요. 정태야, 이쪽은 내 남자친구 아니. 이제 곧 내 남편 될 사람이야. 세 번째 결혼이라니 멍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줌마는 애써 밝은 표정으로 제게 말했어요. 정태야, 너도 이제 군대도 제대했으니 제대로 된 연애 해야지. 아줌마랑 엮이면 너 인생까지 피곤해져. 이제 그만 아줌마 잊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마지막 말은 마치 작별 인사처럼 들렸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었네요. 첫사랑이었던 희정 아줌마와의 풋풋하고 뜨거웠던 사랑.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줌마와의 한 달, 그리고 군 생활 동안 이어졌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들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테니까요. 이제 제 기억 속에서 희정 아줌마를 추억으로 남기고 떠나보내려고 해요. 아줌마 아니, 희정 씨,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게 사랑이 뭔지, 여자가 뭔지, 뜨거운 연애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아줌마 덕분에 앞으로 어떤 여자를 만나든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사랑은
언제나 서툴고 그래서 더 아름답다.